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안전자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관련해서 요즘 인터넷 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련 기사들을 보면 요즘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성향이 안전자산으로 몰린다는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안전자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적금과 예금입니다. 네, 적금, 예금은 누구나 알고 계시죠? 뭐 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에서도 가입하실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금 같은 경우에는 한 높게는 2.4%에서 1.8% 후반 1%대 후반의 금리를 주고 있고요. 뭐 각종 금융사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5%까지 이렇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금입니다. 금 투자는 실물로 금을 사고 파는 것 외에도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은행에서 금 통장을 하나 따로 발급을 받으셔서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물 없이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금 통장을 개설하셔서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안전자산 확보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는 채권입니다. 채권 하면 많이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채권은 어찌 보면 적금보다 우리가 더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채권 하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들은 거의 대부분 채권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채권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출인데요. 대출은 내가 돈을 빌려서 빌린 이자를 주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것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채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에는 국채, 회사채, 그리고 지방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대부분 지방채나 국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장중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채권들은 회사채가 대부분입니다. 그 회사채 같은 경우에 신용등급이 BB- 이상의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셔도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채권 같은 경우에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계좌가 있으셔야 하고요. HTS나 MTS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RP는 환매 조건부형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RP 같은 경우에도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계좌가 필요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CMA 계좌를 만드신다면 기본적으로 이 RP형 CMA를 가입하시기 때문에 RP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은행의 예금처럼 1년짜리 RP형을 내가 가입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해지를 하셔도 내가 유지했던 기간만큼의 이자는 발생을 하니까요. RP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발행어음이 있는데요. 네, 이 발행어음은 은행에서는 거의 발행을 하지 않고요. 이 어음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3조 이상 되는 대형 증권사에서만 발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KB증권과 NH증권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이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기준 예금보다는 금리가 조금 0.5% 정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내가 거치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발행어음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환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행에서 달러 계좌를 개설해서 그걸로 환전을 사고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권 계좌를 개설하셔서 달러 계좌를 만드셔서 그걸로 해외에 주식을 사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달러 RP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달러 종신보험이나 달러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매달 추가 납입을 통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상품 중에는 DLB, ELB 같은 파생 상품도 있는데요. 파생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안전자산은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DLB나 ELB 상품 같은 경우 원금 보장형 상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안전자산에 더 가까운 상품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품들은 개인,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뭐 큰돈 1억, 2억 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쉽게 가입하실 수 있는 안전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안전자산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제가 안전자산 중에서도 달러나 채권에 대한 내용은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한 지식들을 여러분께 따로 편성해서 알려드리는 시간들을 가지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촬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